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컴퓨터 구조 과목 중에서 이번 단원에서는 이제 중앙 처리 장치 CPU부터 진행할 거고요. 여러분 교재 55쪽이 되겠네요. 자, CPU다라고 하는 거죠. CPU 중앙 처리 장치다라는 겁니다. 자, C는 센트럴 중앙, P는 프로세싱 처리, U는 유닛 해가지고 장치 해서 CPU는 중앙 처리 장치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중앙 처리 장치는 이제 컴퓨터 부속품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또 가격을 결정하는 부분이죠. 이 CPU 안에는 또 어떻게 나누어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자, 제어 장치가 있고, 네, 연산 장치가 있고, 또 기억하는 레지스터가 있고요. 각각의 장치를 지나다니는 통로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 통로를 뭐라고 하나요? 버스다라고 명칭을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CPU는 이런 구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 CPU는 좋아요, 나빠요, 이런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기준이 하나가 클럭 주파수로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이 클럭 주파수다라는 것은 뭐냐면 0과 1이 반복돼서 우리 컴퓨터에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 1이 들어왔을 때 클럭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일이 일어났을 때 명령어를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한 번의 클럭 펄스가 일어났을 때 한 개의 명령어 또는 2개 이상의 명령어를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일단은 클럭 펄스가 많이 일어나면은 CPU가 그만큼 많은 명령어를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1초로 따지는 거죠. 그래서 1초 동안에 몇 번의 클럭 펄스가 일어났느냐, 그게 이제 주파수가 된다 그러죠. 단위는 헬츠라는 단위를 사용을 하게 돼요. 됐죠? 그러면 여러분이 1헬츠예요 라는 것은 1초 동안에 딱 한 번의 클럭 펄스가 일어났어요 라는 뜻이 되겠죠.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메가헬츠예요 그랬어요. 자, 메가는 얼마인가요? 네, 100만이 되죠. 그래서 1초 동안에 100만 번의 클럭 펄스가 일어났어요 라는 뜻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10의 9승인가요? 네, 10의 9승이면 뭐죠? 기가가 되죠. 여러분 이거 킬로, 메가, 기가, 테라. 자, 이거는 2의 10승, 단위가 2의 20승, 2의 30승, 2의 40승. 네, 계산하기가 좀 힘드니까 우리가 한눈에 보기 위해서 얘를 약 얼마다? 1000이다. 얘는 10의 6승, 얘는 10의 9승, 얘는 10의 12승이다 라고 하기로 한 거죠. 이거는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단위가 되죠. 그래서 10의 9승번의 클럭 펄스가 일어났다. 그럼 얘는 헬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가가 되는 거죠. 기가헬츠다 라고 말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클럭 펄스가 높을수록 이 컴퓨터는 좋군요 라고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명령어를 처리하는 속도입니다. 자, 명령어 처리하는 속도로 우리가 뭐를 사용하냐면 MIPS를 사용을 하게 돼요. 자, 여기서 S는 뭘까요? 속도에서 S가 나오면 항상 초를 의미를 해요. 초당 per second. I는 instruction 해가지고 명령어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명령어. M은 메가죠. 밀리언 해가지고 100만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초에 몇백만 개의 명령어를 수행을 하느냐요 라는 거에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1초에 명령어를 많이 수행하는 게 좋아요? 적게 수행하는 게 좋아요? 당연히 많이 수행하는 게 좋죠. 네. 그래서 이 MIPS도 컴퓨터의 속도를 나타내는 단위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좋은 시스템이다라는 걸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요. 1초 동안에 여러분은 몇 가지 일을 수행을 할 수 있어요? 1개, 2개, 3개 이런 식으로 세죠. 근데 컴퓨터는 어때요? 1초에
1000개도 아니고 10,000개도 아니고 100만 개의 명령어를 수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컴퓨터 속도가 참 어마어마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 무슨 뜻이다? 1초에 100만, 1000만이죠. 2000만 개의 명령어를 수행을 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다 CPU를 나타내는 단위가 되는 거고요. 자, CPU의 구성입니다. 교재 한 장 넘겨주면 CPU의 구성이다 라고 나오는데 바로 우리가 여기서 봤던 것들이죠. 자, 한 번 더 언급이 된 거고요. 자, 이제 제어 장치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U입니다. 컨트롤 유닛이다. 제어 장치다. 제어 장치다라는 것은 각각의 명령어를 해독하고 또 지시 신호를 내보내는 장치다. 자, 그래서 여기에 속하는 레지스터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냐면, 자, 먼저 PC라고 있습니다. PC. 여기서 PC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프로그램 카운터예요. 그래서 얘는 다음에 실행할, 이 다음에 뭐 하지?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번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번지를 기억하는 게 바로 PC가 된다 그거죠. 컴퓨터는요, 속도가 엄청 빠른 거죠. 그래서 A라는 일을 하고 빨리 B를 가고 빨리 C를 가야 돼요. 빨리빨리 넘어가야지 주어진 시간 내에 많은 명령어를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A라는 명령어 수행을 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이제 무슨 명령어 수행해야 돼요? B 해야 돼요? C 해야 돼요? D 해야 돼요? 그때서야 생각하면 늦어버릴 수가 있다 그거죠. 그래서 A가 일하는 중에 너는 끝나면 다음에 B를 수행을 하게 될 거야 라는 걸 누가 기억하고 있어요? 바로 PC가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이 아주 잘 나가는 연예인이다. 30분 동안 이제 거기서 이제 노래를 불러주면은 3천만 원이 나온다 라고 해보세요. A라는 장소에 가서 30분 동안 해서 3천만 원 벌었어요. 그럼 또 빨리 B라는 장소에 가서 또 3천만 원 벌어야 되겠죠. 근데 A라는 장소에서 일이 끝나고 이제 어디로 가지? B 갈까? C 갈까? D 갈까? 그때서야 막 의논하고 그러면 어때요? 그만큼 지체가 되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누가 하는 거예요? 매니저가 다 정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A라는 장소에서 하고 있을 때 넌 다음에 B를 갈 거야.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 명령어가 처리해야 될 일이 있는 곳. 네, 그 번지에 가보면 무엇을 할 것인지 일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를 기억하는 게 바로 PC가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명령 레지스터, IR이 있죠. Instruction Register, 명령 레지스터입니다. 얘는 현재 수행 중인, 현재 CPU가 수행 중인 명령어를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현재 수행 중인 명령어는 IR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독기가 있고 부호기가 있죠. 자, 디코더, 인코더가 있습니다. 해독기다 그죠? 들어온 명령어를 해독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엔코더는 이제 수행이 끝난 명령어를 각각의 장치에 다시 제어 신호로 보낼 때 다시 부호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앞에 단원에서, 아주 앞에 단원에서 좀 잠깐 배웠죠. 해독기는 AND 회로로 구성이 되어 있다. 엔코더는 OR 회로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런 부분을 할 때 언급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연산장치 ALU로 하겠습니다. 연산장치는 여기서 A는 무엇을 뜻하냐면 아리스메틱 해가지고 산술연산이란 뜻이고, L은 뭐냐면 로직, 논리연산이다. U는 장치다. 그래서 산술연산과 논리연산을 수행하는 장치가 바로 연산장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산장치에서는 일단은 뭐가 있겠습니까? 덧셈기가 존재하겠죠. 가산기가 있습니다. 또 뭐도 있냐면 누산기라고 있어요.
보세요. 자, 누산기는요, 연산장치 중에서, 자, 누산기가 있는데, 누산기는 우리가 연산의 결과를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겁니다. 약자로는 ACC다 라고 말을 해요. 연산장치에 있어서 누산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했어요. add 100 그랬어요. 100을 더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뭐가 빠졌어요? 더한다 라는 것은 두 개의 매체가 필요해요. 100하고 10을 더하든지 100하고 50을 더하든지 하여튼 두 개의 매체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얘는 달라. 더하기 100 그랬어요. 그럼 뭐랑 더할 거냐? 자, 누산기에 있는, 누산기에 뭔가 숫자가 들어있었을 거예요. 누산기에 있는 값과 100을 더해가지고 다시 연산의 결과를 누산기에다가 집어넣어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누산기는 연산의 결과를 기억하는 레지스터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레지스터, 데이터를 기억하는 거. 그 다음에 PSR이 있습니다. 연산을 할 때 여러 가지 상태가 있겠죠. 오버플로우가 일어났는지 또 올림수가 발생을 했는지 그러한 것들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연산장치가 되죠. 그럼 지금 우리가 제어장치, 연산장치에 대해서 살펴봤죠. 자, 또 레지스터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지스터에서 이제 여러분 교재에 보면은 어떤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장치다라는 거고 플립플롭으로 이루어졌어요. 플립플롭은 뭐였어요? 딱 1비트만 기억하는 거였죠. 그래서 레지스터가 16비트 레지스터예요. 그러면 플립플롭이 16개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기억장치 중에서 가장 빠르다. 여러분 기억장치 뭐 배웠어요? 레지스터 있었죠? 주기억 있었죠? 또 보조기억장치 있겠죠? 나중에 캐시도 배울 거죠? 그 많은 기억장치들 중에서 가장 빠른 건 무엇이다? 레지스터다. 네, 라는 거 기억해 주면 되고요. 자, 레지스터 종류는 PC도 있었죠? IR도 있었죠? 다 어디에 속하는 거였어요? 제어장치에 속하는 거였죠?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MAR이다, MBR이다를 이제 우리가 또 새롭게 기억해 주면 돼요. 여기서 MAR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예요. 그래서 주격장치에 가보면 많은 주소들이 있는데 얘는 주소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예요. 버퍼는 데이터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여기가 주격장치다. 그러면 모든 데이터들은 다 주격장치에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에서, 이게 아파트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파트에서 여러분 집을 어떻게 찾아가요? 호수로서 찾아가죠. 몇 호 가면 우리 집 식구 누구가 살고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 호수를 주소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100번지다, 100호다. 그러면 여기에 실제적인 데이터가 얼마인가 저장이 되어 있겠죠. 또는 명령어가 저장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 주소를 기억을 하는 것은 MAR이 되는 것이고, 이 주소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어떤 내용이죠? 내용을 기억을 하는 것은 MBR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베이스 레지스터라고 있는데, 이 베이스 레지스터는 명령어에 시작되는 지점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자, 메모리가 이렇게 있다. 그럼 이제 프로그램이 메모리 속에 들어가겠다. 여기서부터 이제 프로그램이 들어간다, 시작이 된다. 이 시작 지점을 기억을 하는 게 베이스 레지스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PSWR이다 라고 있죠. 프로그램 스테투스 워드 레지스터다. 시스템의 순간순간의 상태를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블랙박스다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인덱스 레지스터입니다. 네, 인덱스 레지스터 있고요. 또 메이저 스테이트 레지스터, 이런 레지스터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명령어 부분으로 이제 들어갈 건데, CPU는
제어 신호 이런 것들 명령어로서 보내죠. 이거 해, 저거 해, 그런 것들을 명령어다라고 하죠. 그러면 그렇게 지시하는 명령어의 구성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을까?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령어 형식은 일단은 더 하세요, 뭐 하세요 라는 명령어 연산자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산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뭐가 들어오겠냐면 이제 내용이 들어오겠죠. 네, 데이터다, 자료다, 뭐 주소다, 그런 개념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연산자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오퍼레이션이다 라고 하고요. 자, 이거는 오퍼랜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오퍼레이션 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오피코드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령어는 연산자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 더 넣기도 합니다. 네, 여기다가 이제 모드를 넣게 돼요. 그래서 얘는 이제 주소 지정 방식, 이것을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바로 뒤에 나오게 될 건데, 뭐 직접 주소 방식을 이용을 할래요?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을 이용을 할래요?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드를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산자에는 실행할 명령이 들어간다라는 거고요. 연산자의 비트 수가 n비트이면 이에 n승까지의 명령어를 기술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명령어 형식은 프로그램 작성을 할 때 고정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때는 16비트, 이때는 8비트 그런 게 아니라 처음에 일단 정해줘야 돼요. 명령어 형식을. 그럼 자기가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명령어를 몇 가지가 필요해 라고 했을 때 비트 수를 이제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연산자를 2비트로 해놨어요. 연산자는 난 2비트만 쓸 거야. 그럼 여기서 몇 가지 명령어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4가지를 쓸 수가 있죠. 둘 다 0인 경우, 0, 1인 경우, 1, 0인 경우, 1, 1인 경우 이렇게 4가지를 이제 나열을 해서 0, 0은 나 더하기로 쓸 거야. 0, 1은 빼기로 쓸 거야. 1, 0이면 곱하기로 쓸 거야. 1, 1이면 나누기로 쓸 거야. 이런 식으로 정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산자가 n비트이면 이에 n승가지의 명령어를 구성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돼요. 네, 이건 이제 우리가 많이 했던 부분이 되죠. 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연산자에는 어떠한 명령어들을 줄 수가 있을까? 네, 연산자에 들어올 수 있는 명령어들의 형식을 한번 구분을 해봤다 그거죠. 일단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하는 게 무슨 기능이에요? 이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기능이죠. 그럼 이제 무슨 기능이라고 하느냐? 함수 연산 기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명령어. 자,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전달 기능이 있습니다. 전달해 주는 거죠. 네, 어떤 특정한 내용을 가지고 상대방한테 전달해 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PU에 있는 것을 주기억장치에 전달해 준다든지 주기억장치에 있는 걸 CPU한테 보내준다든지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로드다, 스토어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자, 또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네, 제어 기능이 있습니다. 제어다라는 것은 뭐냐면 일의 순서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위에서부터 차곡차곡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다가 갑자기 뭐 200번을 갔다 오세요. 또는 A라는 부 프로그램을 갔다 오세요. 그런 게 제어 기능이 돼요. 그러니까 부 프로그램 부를 때 우리 무슨 명령으로서 부르죠? 콜이라는 명령으로서 부르고 그쪽에서 또 갔다 올 때는 뭐죠? 되돌아올 때는 리턴 명령어로서 들어오게 되죠. 이런 제어 기능, 이런 명령어들이 들어올 수가 있다.
자, 또 무슨 기능이 있냐면 이제 입출력 기능이라고 있죠. 네, 입출력. 네. 자, 입력과 출력에 관련된 그런 명령어들이 여기에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요, 이제 명령어 부분, 이 오퍼랜드를 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메모리 용량 계산할 때 쓰겠는데, 이게 이제 이 오퍼랜드가 뭐랑 연관이 되냐면 메모리 용량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이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가 자료 또는 주소 그런 것들이 올 수 있다라고 그랬죠. 100번째 있는 값을 가져오세요.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연산자는 명령어의 개수고 여기 있는 것은 주격장치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격장치가 이렇게 있으면, 자, 얘가 만약에 4비트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얘는 어때요? 2의 4승가지를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다 그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2의 4승면은 16가지죠. 16군데를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다 그거죠.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때요? 많이 지정하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얘가 비트 수가 많으면 더 많은 메모리를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메모리의 용량과 관련된 부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오퍼랜드가 몇 개가 있느냐, 한 개 있느냐, 두 개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명령어 형식이 달라지게 돼요. 자, 아까 언급을 했었죠. add 100. 네. 그럼 100을 더하는 100 하나가 있죠. 그럼 얘는 뒤에 자료가 하나 있으니까 1주소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뭐가 있냐면 0주소 형식이 있어요. 자, 0주소 형식은 뭐만 있냐면 오퍼레이션만 있는 거죠. 네,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오퍼레이션만 있고 뒤에가 끝나는 거죠. 오퍼레이션을 우리 OP 코드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그럼 얘는 뭐냐? 어디서 이용이 되느냐? 스택에서 이용이 되는 거야. 스택 구조에서 사용이 돼요. 아, 스택 구조가 뭔가요? 자료 구조 쪽을 좀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돼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스택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든 연산을 스택으로 이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스택에서는 연산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푸시하세요, 팝하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더하세요라는 걸 우리 ADD라는 기호로 정해 놓듯이 얘는 자료를 넣으세요가 푸시고요. 자료를 꺼내서 연산하세요가 이제 팝이 되는 거예요. 자, 구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는 것을 우리는 푸시라고 하고요. 이렇게 꺼내는 것을 우리는 팝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연산을 할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자, 예를 들어서 자, x는 a 더하기 b 곱하기 c라는 연산을 스택 구조를 이용을 해서 하자. 0주소 방식으로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일단 고쳐야 되냐면 스택 구조를 이용을 할게요. 자, 후입법으로 일단 바꿔줘야 돼요. 그 후입법이 뭔가요? 이게 지금 문제가 조금 복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구조 쪽을 조금 공부하고 이 부분을 이제 다룬다면 이제 조금 더 쉽게 이해가 할 수 있을 텐데, 일단 이게 이렇게 나왔으니까 일단 보고 갈 거고요. 어차피 우리가 이 단원이 끝나면 또 자료구조라는 과목이 있겠죠. 거기까지 한번 다 듣고 다시 한번 이쪽에 와서 여러분이 강의를 한번 더 들어본다면 아, 그때 그런 말이었구나 라고 이해가 될 거예요. 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자료구조 쪽을 한번 언급을 했기 때문에 또 그 자료구조 쪽에 가서 공부를 한다면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겠죠. 자, 후입법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후입법으로 바꾸는 방법은 연산자를 뒤로 보내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여기서 뭐부터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야? 이거부터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가로를 해보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뭐 계산할 거예요? 이렇게 계산해야죠. 네. 그 다음에 뭐 계산할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겠죠. 그래가지고 연산자를 자기 가로 뒤로 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써보세요.
A, B 순서대로 써보세요. C 여기에 뭐가 왔어요? 곱하기 왔죠? 그 다음 뭐 왔어요? 더하기 왔죠? 그 다음에 같다 왔죠? 네. 여기 X가 있네요. 네. 그러면 순서가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 스택에다 집어넣어서 하나씩 꺼내면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택이 있는데 얘는 들어오고 나가는 곳이 맨 꼭대기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를 통해서 들어오고 여기를 통해서 나가야지 돼요. X를 집어넣었어요. 됐죠? A를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 B를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C를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곱하기가 들어오네요. 그럼 연산자가 들어오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네, 제가 조금 더 크게 그려볼게요. 네. 크게 그려서 집어넣어 볼게요. X 집어넣었죠? 그 다음에 A 집어넣었죠? B 집어넣었죠? C 집어넣었죠? 그 다음에 곱하기 들어왔어요. 이제 드디어 연산자가 들어왔다 그거죠. 연산자가 들어왔으면 얘를 이렇게 연산자가 있으면 더 자료가 2개 필요하잖아요. 자, 드디어 연산자를 만났으니까 이제 팝을 하게 되는 거죠. 팝. 그래서 얘가 빠져나와서 B와 C를 곱합니다. 곱해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방식으로 바뀌게 되냐면 자, X, A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연산한 결과가 들어오겠죠.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같이 그냥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한 이제 결과가 들어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더하기 들어가야 되겠죠? 푸시하게 됩니다. 더하기가 또 연산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팝이 되는 거예요. 자, 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A와 B 곱하기 C는 묶어져 있는 거죠. 얘와 더하기가 돼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여기 스택이 어떻게 되는 거야? X와 이 결과값 A 더하기 B 곱하기 C한 결과가 이 속에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연산자 같다기호가 이퀄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또 봤더니 연산자가 들어왔으니까 이게 연산이 팝이 되어서 연산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A 더하기 B 곱하기 C 이런 연산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푸시하세요, 팝하세요 라는 게 바로 영주소 방식에서 쓰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영주소 방식에 대해서 살펴봤고 일주소 방식부터는 다음 단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